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한 주간 어려운 시장 대응하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좀 대외적인 악재들이 들려왔고요. 이 미국발 또 긴축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 확대, 그리고 중국에서 들려온 부동산 리스크도 여전히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짚어볼 이슈로는요, 어제 나온 또 합병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증시가 파란불로 마감된 가운데서도 조금 떠오르는 종목들 있었는데요. 이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한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장 6%대 그리고 4%대 급등을 보이면서 이 업종의 강세까지 이끌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맥신 관련주들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초전도체 다음은 맥신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꿈의 신소재인 맥신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 연구진들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보이면서 오늘장에서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 다음 주에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이 한은이 또 금통위를 여는데요. 이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또 기준금리를 조정해 갈지 궁금해지고요. 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주 일정에 대한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또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투자올림픽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나만의 수익 모델과 기법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섬을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따라서 유연한 매매를 추구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섬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시장에서 조금 주식시장의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주식을 알려드리는 편경장이 되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주식시장에 와가지고 돈 한번 쓸어 담아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또 옆에서 고니가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노란톡방에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네, 강조하는 말들이 있는데, 타짜란 영화에서 이제 고니랑 이제 아기가 한판 이제 마지막으로 승부를 보게 되죠. 거기서 이제 고니가 이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 말이 난 딴 돈의 반만 가져간다. 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저도 주식시장에서 욕심과 탐욕을 어느 정도 절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꾸준히 수익을 누적시켜 갈 수 있는 그런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쌓아가는 매매로 이 월천 트레이더에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네, 코스피는 0.61% 하락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0.9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는데요. 코스피 거래대금은 10조 4천억 원, 그리고 코스닥 거래대금은 9조 9천억 원, 약 10조가 안 되는 시장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전일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개인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등 흐름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실패가 됐어요. 그러면서 약세 출발을 하게 되었죠. 다만 이제 장중에 한 9시 반 넘어서 반도체주들이 약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이제 그 관련주들, AI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뭐 테마주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는 또 해볼 만한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징 급등 종목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맥신 관련주들이 있겠죠. 추돈조체에 이어서 이제 2등 컨셉의 신소재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맥신 같은 경우에는 금속과 이 탄소로 이루어진 2차원 나노 물질을 이제 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큐비스라든지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테크, 경동 인베스트, 아모센스, 태경산업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요. 그동안 또 2등주 컨셉으로 간 종목들, 그러니까 뭐 초존재체 다음으로 2등주 컨셉이 되었잖아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세 지속성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 같은 경우에도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 정말 철저하게 강한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등 테마가 이제 지나간 뒤에 2등 테마가 갈 때는 조금 지속력이 약하다는 부분,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차익 실현한다라는 컨셉으로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이제 신규주이면서 이제 전 세계 빅파마 10개 중에서 이제 9개를 고객사로 확보한 바이오텍으로 알려져 있죠. 이 바이오 섹터를 현재 이끌어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노란톡방에서 여러 차례 공략했던 주력주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매치 포인트로 언급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방송 후반에 저의 탑픽 종목 공개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강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 안에 있다고 합니다. QR 찍고 7777 입력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바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이 픽하신 종목들의 성적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순위 또 함께 살펴봐야겠죠. 먼저 성적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종목이 보여지는데요. 먼저 인벤티지 랩입니다. 비만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99.16% 달려가고 있는 선수네요. 뿐만 아니라 펩트론 역시나 비만 대장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74.34% 두 자릿수 강하게 잡아주셨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력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8월 3일에 올림픽 종목이었습니다. 14.25% 달려가는 선수네요. 자, 파로스 아이바이오 AI 관련주로 12% 수익률 안겨주셨습니다. 8월 12일 가장 최근 선수네요. 네, 오늘은 과연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저는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AI 섹터를 공략을 주력으로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2월달부터 한 7월달까지는 2차 전지를 공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달부터는 2차 전지주들이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보내면서 현재 좀 수익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글로벌 트렌드나 빅 트렌드는 항상 보고 있는, 그 종목들이 빅 트렌드 안에 있다라고 하면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공략하는 시점이 되면은 바로바로 또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달 제가 이제 첫 방송을 7월 말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8월 첫째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린 종목들, 인벤티지 랩과 펩트론, 그리고 파로사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바이오주죠. 근데 바이오주인데도 예전에 이제 시장을 지배했던 뭐 약간 항암제 쪽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 쪽이 지금 현재는 바이오 쪽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 현재 시장 주도주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100%가량 이제 수익을 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략하는 시점을 알려드렸고, 또 방송에서도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지만, 또 8월 3일 날 또 방송에 나와가지고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8월 11일 날에는 또 투자 올림픽에 또 올림픽 종목으로 또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10%가량 또 추가적으로 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매매 횟수를 제가 알려드리고, 또 제 노하우들, 이런 타점 잡는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꼭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들, 강한 종목들 매매하는 방법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펩트론이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인벤티지 랩을 여기서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린 다음 날 또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또 이제 후발주 이 종목이 원래 대장주였죠. 이 대장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74.34% 상승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차트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여기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노란톡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 또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손절선 그리고 목표가 이런 것까지 다 정해서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노란톡방 안에서만 해도 한 10번가량을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7월 28일 날 올림픽 종목을 편입을 시킨 뒤에 여기서 이제 방송용 종목이 아니라 실제 제가 주력주로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8월 3일 날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었고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높지 않다. 그리고 8월 9일 날 또 노란톡방에서는 장중 매매를 해서 그 당일에만 한 20% 가량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먹고 또 먹고 해가지고 이렇게 장중 매매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8월 10일 날은 노란톡방에서 또 종가 베팅을 해가지고 또 다음 날 또 한 5에서 6% 가량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오늘 또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살살 받아낸다라고 하면은 또 스윙 자리로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추적을 해서 이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파로사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2% 조용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토요일 날 그리고 지지난주 토요일 날 2번가량을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 공략을 하셨다 정확한 제가 매수 타점까지 알려드렸죠. 그때 공략했을 때 이후로 한 20%가량 수익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토요일 이후로는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날 또 내려와가지고 여기 이거 아직 버릴 때 아니다. 왜냐? 이 종목도 지금 엔비디아 트렌드가 묻어있는 종목 있잖아요.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거래량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지만 어떤 다른 눌림목 관점에서 접근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조용히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후에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실적 발표일이에요. 그때까지 한번 정도 더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윤삼일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2가지 방법으로 노란톡방 참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자그마한 링크 하나 뜰 텐데요.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하시면요. 바로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QR 활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으로도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 시청하면서 편안하게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또 많은 기법들을 구사를 하고 계신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대응을 해봐야 될까 또 궁금해지거든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계속해서 이제 이 방송에 나와서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철저하게 강한 종목으로만 매매를 한다라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시장을 임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신고가가 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먹잇감으로서 가장 좋은 종목들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고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에 한번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 신고가에 대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네, 재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산업의 변화 중심에 있는 기업 그리고 실적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너는 보느냐라고 하면 저는 거래대금과 스마트머니의 이런 돈의 흐름을 굉장히 추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이 된 종목이다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안 터진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약하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하지만 이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엔비디아 관련주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데 거기다 거래대금까지 터져요. 그러면은 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들이 크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또 차트적인 부분은 채널이나 지지와 저항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차트에서 이 채널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채널이 무엇인가, 뭐 TV 채널인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어떤 박스권적인 부분들을 조금 변형을 시켜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트는 2가지의 차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보는 그냥 차트, 그거는 서양눈금 차트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로그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 로그 차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차트를 무조건 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로그 차트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세로축의 간격이 가격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느냐의 차이점이 발생이 된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으로 보는 차트는 여러분들이 흔히들 HTS나 MTS에서 보는 차트가 그냥 선형눈금 가격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HTS에서 다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1초 만에 할 수 있는 방법,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적용하는 차트를 저는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신고가하는 매매에 있어서요. 그래서 착시 현상과 이제 왜곡을 줄여서 이 편견을 깨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로그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이 로그 차트를 보면은 가장 긍정적인 부분 같은 장점은 뭐냐면은 주가가 이 정확한 추세를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가능한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박스권이라고 하죠. 박스권 같은 경우에 이런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을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채널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말하는 박스권은 이런 모양의 각도가 있는, 그러니까 약 30도에서 45도 정도 되는 각도가 가진 거를 저는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평행 채널은 이 두 개의 추세선, 이 평행하게 놓여진 박스를 이제 뜻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 두 개의 저점과 하나의 고점을 기준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글이 상당히 많죠.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평행 채널을 상단이 돌파될 경우에는 잠시만요. 다시 전 페이지로 조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돌파될 경우에는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돌파될 경우에는 강력한 지지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본격적인 추세가 발생이 된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기법의 이름을 람보르기니 기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람보르기니가 무엇이냐면은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종목을 저는 람보르기니라고 비유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성능 슈퍼카로 놀라운 가속력과 힘을 자랑하는 게 람보르기니잖아요. 가장 슈퍼카 중에서 베스트 차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차가 서울 시내에서 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 차랑 속력은 비슷하잖아요. 정말 멋지고 간지나는 자동차지만 실제 서울시에서 달리면은 자기의 본 성능을 내보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이제 비유를 하냐면은 진정한 퍼포먼스는 결국에 그 람보르기니가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어떤 레이싱 트랙에 나가야 진정한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서울시에서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로 나가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고가 매매법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자,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의 월봉 차트입니다. 한 캔들의 월봉 하나를 뜻합니다. 자, 보시면은 캔들이 뭐 양봉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음봉 하나 있고, 양봉 2개 있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HTS에서 그냥 일반 에코프로의 차트의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차트로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차트는 어떤 차트냐면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차트가 발생이 됩니다. 자, 좀 똑같은 차트인데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랑 제가 보는 차트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국인 기관들은 다 보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보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딱 1초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을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자, 이 구간이 한 20만 원, 16만 원대에서 153만 9천 원까지 올라갔었죠. 자, 근데 자, 여기가 어느 시점이냐면은 2018년도, 19년도일 거예요. 아마 19년도. 네, 여기가 얼마냐면은 한 9천 원 가격대예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여기가 15만 원 가격대예요. 자, 여기 9천 원에서 15만 원 갔다라는 거는 한 16배가 간 거잖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에서는 여기서 이만큼 간 차트가 안 보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건 가격 위주의 차트를 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1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간 것도 10배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간 것도 16배인데 이거 예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종목 신고가라고 해도 무섭지 않게 공략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에코프로를 매일같이 공략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자신 있게 공략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는 자, 이런 서울시 안에서 있던 종목이 고속도로로 나갔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로 나가면 어떻다라고 했죠? 더 강력한 퍼포먼스의 그런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공략을 가능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람보르기니 기법의 핵심 팁은요, 핵심 비기는요,
월봉상 이런 평행 채널 상단을 돌파를 해야 되고요. 그게 주봉이나 월봉까지 마감이 되면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에서는 약 5천억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발생하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1차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 그리고 만약에 2차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로 뭐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어떤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잠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의 월봉 일반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는 이런 모양일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음봉이 나왔겠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된 차트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죠. 이거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 약간 겁나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로그 차트입니다. 이소페타시스의 로그 차트인데, 자, 보시면은 이런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을 연결했을 때 어떤 평행 채널이 그려집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걸 뭐라고요? 람보르기니가 서울시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근데 여기를 돌파했다. 자, 월봉상 돌파를 했다. 신뢰도가 높다. 일봉상에서 얘가 거래 대금이 얼마 터졌냐면은 그때 당시에 4,5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됐죠? 네, 15,000원에서 4만 원, 뭐 5만 원 정도까지 갔었죠. 이 종목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먹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시세의 탄력, 그러니까 시세의 알곡을 챙길 수 있는 매매 방법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소페타시스를 딱 여기 종가에 사가지고 그때 한 30에서 50% 수익 내고 또 2차로는 추세로 끌고 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월봉 로그 차트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전의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예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 수가 없어요. 로그 차트로 변환하면은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서울시 내에서 움직였었구나. 자, 그리고 나서 서울시를 벗어나서 돌파가 되었구나. 이때가 한 68달러에서 얘가 한 220달러까지 갔거든요. 3배가 갔어요. 근데 또 내려오니까 여기를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가 100달러거든요. 여기서 또 500달러까지 거의 400대 후반이죠. 4배를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를 받으면은 상당히 강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공략했던 에코프로, 그다음에 이소페타시스, 그다음에 금량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차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멋진 종목들은 다 하나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 서울 시내를 벗어나서 이 고속도로로 나갔을 때 진정한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진정한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람보르기니 기법 안에 있는 종목이 지금 몇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종목들 또 브리핑 해드리고, 또 만약에 또 공략 지점이 오면은 계속해서 공략 도와드리겠다 약속드리면서, 네, 여기 람보르기니 기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람보르기니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정말 모멘텀이 강한 종목, 고속도로로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오픈 채팅방 바로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QR 활용보단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우리가 눈여겨봤을 만한 포인트도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해설위원님,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보고 있는 빅매치 섹터는요, 엔비디아와 반도체입니다. 물론 다른 테마주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있는 섹터나 종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방송 나와가지고 거의 매주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이 폭증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금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폭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나왔던 이슈로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반도체가 부족할 때 정보를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한미반도체 종목인데요. 기업개요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관련 TC 본더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SK 하이닉스 HBM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 종목을 또 밀고 있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좀 주력으로 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멘텀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번 달에 한국 지수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급적으로도 좀 호재가 발생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인공지능 AI용 고성능 서버에 탑재되는 이 HBM
관심이 쏠리자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종목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한미반도체가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건 아니에요. 네,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SK 하이닉스가 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납품을 하겠죠? 네, MS나 아니면 구글이나 또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하게 되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게 5세대 HBM3 이 샘플을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한 5월 달에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이 엔비디아에 샘플을 전달하고 내년 중에 이 HBM3를 이제 양산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시장에서는 큰 AI 트렌드 안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 GPT와 같은 대부분의 AI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요,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9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TSMC,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그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이제 밸류 체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또 수혜를 받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메가 트렌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을 매매를 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공략해서 수익 냈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관찰하고 집중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는 공략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와 함께 엔비디아와 반도체 관련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이소페타시스입니다. 어제도 이제 한미반도체 이소페타시스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이소페타시스가 현재 대장인 건 맞죠. 네, 그러면서 오늘도 추가적인 시세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인쇄 회로 기판 이 전문 업체로 이제 엔비디아의 매출 비중은 현재 2~3% 정도로 약간 미미한 상황이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게 알려졌었고 실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관련주 그러면은 실질적인 수혜주인 이소페타시스와 한미반도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반도체 결국의 핵심은 저는 챗 GP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AI 전쟁을 앞당겨주면서 올해 23년 인공지능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많이 핫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챗 GPT가 AI 이 부분을 지금 전 세계적인 인기로 강타를 했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가장 수혜받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발표가 돼요. 상당히 호실적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하이클로버 X가 이달 말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AI 관련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셨다가 그런 일정에 맞게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항상 공략할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데이 트레이딩이니 아니면은 단기 트레이딩이든 항상 중요하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고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잠깐 이제 이소페타시스의 차트를 보고 가실 텐데요. 제가 어제 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이 사실 저는 이 종목 못 먹었어요. 어제 종가 베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제가 이 방송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나스닥의 상방을 보고 있다. 근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1%가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응을 하느라고 깔끔하게 먹진 못했지만 그래도 손해는 안 봤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소페타시스는 오늘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여기 돌파하면은 진입한다. 진입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아마 그때 이후에 만약에 진입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한 4에서 5% 정도 수익은 또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시장을 선도했던 주식들의 공통점은 뭐라 그랬죠? 네, 그냥 이평선 기준으로 21선에서도 반등을 주고 61선 부근에서도 반등을 주고 만약에 주가가 이제 61선 이후에 반등을 준 다음에 내렸을 때 나중에 이게 고가로 높이면 위에서 121선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그 121선에서도 다 반등을 주더라.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한 6월달, 7월달에 쌍봉이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때 사람들 다 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61선에서 반등을 주죠. 그게 무슨 원리냐면은 정말 선도했던 종목들은 21선에서도 고가를 높이지만 61선에서도 고가를 높이더라. 그래서 그런 타점을 잡을 때는 이런 팁들이 있다. 정말 강한 종목이어야 됩니다.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정말 강하고
강할 것 같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확률 높은 기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런 팁들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는 61선과 이격이 줄어드는 시점을 주목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도 양봉이 나왔는데 어제 양봉은 이거 상승 장악형이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양봉을 뽑아주면서 투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절대 버릴 거 아닙니다. 이거는 21선 지지 여부 봐야 돼요. 여기 지지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여기 고점 매물대 한번 또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지금 정말 좋거든요. 한미반도체는 또 추후에 언급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해설위원님께서 며칠째 이 엔비디아 수혜주들 강조를 좀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짚어주셨습니다. 네, 함께 좀 공략 지점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고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셔도 되겠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 문자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우리가 꼭 봐야 했었던 빅매치 섹터 두 번째 포인트도 짚어볼 텐데요. 어떤 섹터일까요? 일단 두 번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다음 주를 좀 대비를 해서 셀트리온 그룹주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저는 셀트리온을 최근에 뭐 단 한 번도 거래한 적은 없지만 그런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시세가 좀 나올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나 아니면 모멘텀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시장에는 꼭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고요. 첫 번째 어제 오늘 나왔던 이슈로는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합병을 한다. 그리고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또 셀트리온 제약과도 합병을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가치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쳤을 때 약 40조 원의 가치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 기업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바이오 의약품 유통업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자로 해가지고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마케팅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관련주는 상당히 많아요. 셀트리온 본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요. 그 외로 이제 휴마시스라든지 바이오톡스텍, 아이큐어, 그다음에 대정화금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체크하시고 지켜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멘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 그룹 합병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을 연내 완료한 뒤에 6개월 내로 셀트리온 제약과의 2단계 합병을 추진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합병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는 오는 10월 23일에 열리고요. 그다음에 11월 13일까지 주식 매수 청수권 행사를 이제 받은 뒤에 오는 12월 28일 날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2일이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면은 일정이 생긴 거거든요. 모멘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언제 어떻게 이제 수급이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무시했던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정말 어마무시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끼는 충분히 보장하니까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비율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대 0.45%, 0.45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차트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장기 이평은 안 깔려 있어요. 보통 이제 장기 이평이라고 하면은 1년선이 얼마죠? 뭐 224일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241선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보통 2년선, 480일선을 많이 보는데 이 차트에는 안 깔려 있어요. 다만 뭐 단기 이평, 네, 60일, 뭐 20일, 10일, 5일 뭐 이런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이 다 여기 밑에 다 깔려 있어요. 그렇다는 뜻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굉장히 주가가 오랫동안 쉬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수렴이 되었다.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은 뭉쳐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렴이 되면 어떻게 되죠? 수렴 이후에는 장기적인 수렴 이후에는 발산이 됩니다. 그 발산이 이제 위로 향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 여러분들이 뭐 지금 매수하셔라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 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그널을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 종목이 뭐 주봉이나 일봉 차트를 보면은 현재 여기에 이제 박스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이
전 저점보다 최근 고점이 높였단 말이에요. 높이고 나서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냐면은 수렴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수렴이 되냐면요. 자,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과 이런 고점들을 연결한 어떤 트렌드를 보시면은 자, 이 구간에서는 현재 저항이 받고 있죠. 다만 만약에 이 구간을 만약에 안착했을 때는 실제 안착하고 지지받게 되면은 위로 향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로 리스크는 적은데 기대치 수익이 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한 다음에 안착한 거 확인하고 진입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흐름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같이 이제 관찰하고 제가 또 브리핑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 QR코드 찍으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네, 셀트리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학 기술 그리고 동물 세포 대량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항암제 그리고 각종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던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던 어떤 합병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가질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제 바이오 쪽에선 대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게 어떻게 보면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경영 효율성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걸 높여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바이오 쪽의 광세죠. 네, 그럴 때 이제 실제 대장이 어떻게 이제 눈을 떠서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합병 법인의 적정 가치는 약 40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합병을 가정했을 때 예상 매출액은 24년도에는 3조 3천억 원, 그리고 25년도에는 4조 원, 그리고 예상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약 30%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과 매출이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합병이 의미하는 부분은 그룹 입장에서는 경영 시너지를 발휘하고 또 사업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수직 계열화죠. 예, 그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제품 경쟁력을 더 확고히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셀트리온, 저와 함께 셀트리온 관련주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합병 이슈로 또 기대감에 올라온 두 종목 알려주셨는데요.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다음 주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윤삼일 해설위원님의 꿀 같은 팁들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QR 찍고 7777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삼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같은 링크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 우리 윤삼회 해설위원님의 이 투자 올림픽 종목이 또 공개가 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 우리 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 이 신고가 매매 전략도 알려주셨고요. 로그 차트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는데요. 이 람보르기니 기법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1초 만에 로그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QR 활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시거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똑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올림픽 종목, 과연 우리가 다음 주에 잡아봐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집니다. 공개해 주시죠, 해설위원님. 네, 일단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람보르기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또 다른 디테일들이 상당히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략 지점들, 사실 지금 람보르기니 같은 종목들, 그에 부합하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지금 당장 가느냐 아니면은 조금 어떤 기간 조정을 거치고 가느냐에 대한 차이점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또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또 세심하게 또 찾고 또 공략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기법 안에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네, 너무 뻔한 종목이지만 오늘 많이 올랐죠. 오늘 많이 올린 종목이지만 저는 어느 정도 뭔가 또 다른 새로운 모멘텀이 하나만 또 발산을 해주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한미반도체라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 개요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 관련 TC 본더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SK 하이닉스의 HBM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게 이 한미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멘텀적인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었죠? 네, 추경호 이제 경제부총리가 국산 AI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라는 게 이제 메인 헤드라인에 있었죠. 자, 그러면서 그런 뉴스에 의해서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제 대장주 반도체 관련해서 이 종목이 오늘은 한미반도체가 대장, 그리고 2등주 같은 경우에는 이수페타시스, 3등주 같은 경우에는 파수라는 종목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17일 인공지능 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이 데이터 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정부 정책주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큰 그림은 결국에 엔비디아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또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로는 또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넘쳐나던 이제 반도체 재고가 감소가 되고 있고 실제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들이었어요. 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점에서 크게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지난 6월에 이제 수출 물량 증가세가 역대 최대치를 또 기록했다라는 모멘텀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적 성장과 함께 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추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가 나오던 당일엔 못 가다가 오늘 갔어요. 결국에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수급이 조금 부합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갈만했어요. 이 종목은 갈만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엔비디아양 12단 HBM3 TC 본더 독점 공급을 이룩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인공지능 AI용 고성능 서버에 탑재되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관심이 쏠리자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되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리지만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기업은 SK 하이닉스고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기업은 한미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런 밸류체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슈퍼 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는 꼭 보셔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차트를 잠깐 보고 가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늘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는 종목을 좋아하고요. 결국에는 많이 간다라는 건 상승 탄력이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은 약간 여기서 한 30거래일 정도 이제 횡보를 하고요. 한 번 또 슈팅을 주면 또 여기서 또 30거래일 정도 횡보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이렇게 또 한 25거래 정도 횡보를 하다가 또 올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좀 횡보하다가 또 재차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은 뭐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죠. 여기 첫 번째 계단, 이제 두 번째 계단, 또 세 번째 계단. 그런데 사실 저는 뭐 좀 좋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아까 람보르기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뭐라 그랬죠? 월봉이나 주봉을 보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월봉을 보시면은 자, 이거 간단하게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그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돼요. 캔들의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로그 적용이 있는데 이게 일반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거든요.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로그 적용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예전에 이제 상장했을 때의 고가, 그리고 이전에 저가와 저가 이 두 개의 저점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 저가와 저가, 그리고 이 고가를 연결했을 때, 자, 이 구간이 지난 한 달 정도가량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주봉상에서는 자, 이 구간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주봉 차트가 완성되는 날은 금요일입니다. 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저는 신뢰도를 많이 부여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거래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봉까지도 만약에 이 위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라는 이 서울시 안에서 달리다가 자, 여기로 고속도로 처음 나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여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뭐 아니다라고 하면은 네,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겠죠. 뭐 가다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그런 확률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는 겁니다. 어떤 걸 토대로 모멘텀과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 그리고 전반적인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이제 파악을 해서 확률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확인이 됐다.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좀 어렵게 갔었지만 어쩌면은 이소페타시스처럼 한 번에 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7,800원 오늘 종가죠. 그리고 56,000원 사이에서 이제 분할 매수,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좀 큽니다. 이번에는 네, 10만 원 정도 잡고요. 그다음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뭐 52,000원 정도를 잡을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봉을 보시면은 52,000원 정도가 내려오면은 이 봉 보시면은 이 종목이 기준봉을 세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준봉을 뭐 예를 들어서 이때는 5천억 정도가 발생이 됐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6천억, 여기서는 이제 7천억, 8천억,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1조 가까이 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9조 5천억이죠. 그랬을 때 보통 이 종목이 갈 때는 이런 기준봉들을 잘 지지를 받거나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죠. 그리고 여기서 또 지지를 받죠. 그리고 나서 또 여기는 오지도 않았어요. 여기 부근에서 또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 그 한미반도체 특징을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굳이 내려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이상한 거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좀 이상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한 여기 이 정도 선까지는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지만 만약에 올라가면 더 좋아요. 올라가면은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월요일장에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좀 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더 확인이 되니까요. 네, 일봉상에서도 확인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올림픽 종목은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계속해서 또 엔비디아 수혜주들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56,000원에서 57,800원, 그리고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52,000원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올림픽 종목으로 꼽아주신 만큼 꼭 대응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될까요, 해설위원님? 네,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제 얼굴 밑에 이제 QR 그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이 핸드폰으로 이제 찍어서 링크가 뜨거든요. 그러면 링크 클릭하셔서 777 4번 이렇게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다음 주부터 이런 엔비디아 관련주들, 뭐 한미반도체 흐름 저는 계속해서 같이 볼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또 사무엘 해설위원님이 꼼꼼하게 소통 이어가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아쉽게도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주말에도 또 노란톡방 또 힘차게 달려보실 거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